안녕하십니까, 원로입니다. 오늘은 버섯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앞에서 보는 버섯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능이 버섯 외에 34종류에 대해서 좀 3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경험담을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료에 없는 훌륭한 버섯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버섯들은 차후에 제가 다시 소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버섯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이 버섯은 능이버섯입니다. 능이버섯. 근데 향버섯이라고 적었던 이유는 여기 국립수목원에 보면 이렇게 수목원에 이렇게 향버섯, 능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노르털 버섯과라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버섯 영상을 제작하면서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생물종 똥통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능이에 대해서 사진들이, 최신 사진들이,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많은데,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사진들이 3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능이에 대한 사진이. 그리고 버섯이 요즘 약 한 3,000 종류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095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 자체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국립수목원에 들어가서 가지고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 이름은 정말 멋있습니다. 똥통 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능이는 이렇게 돌출 부분이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고, 이 능이를 보면, 여자분들이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기겁을 합니다. 뱀처럼 생겨서. 그리고 이 능이 밑에 뱀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을에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능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요 능이 밑에 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이는 어디에서 자생하는가?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라면, 능이는 이 북쪽 능선 쪽으로, 이 능선이 북쪽 능선 쪽에 있는 서쪽 방면에 능이가 있습니다. 이 능선이 북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능선이라면 이 서쪽 부분이 능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있겠지만 능선 중앙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능이는 보통 한 8분 능선쯤에, 제 경험상 8분 능선쯤에 능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 능선이 있다면, 이게 만일에 서쪽 능선이라면 요 뒤편으로, 뒤쪽이 그러니까 북쪽이죠. 서쪽 능선 북쪽 측면에 능이가 있습니다. 이 능이는 서쪽 방면으로 바라보는 곳에서 제가 채취를 했습니다. 이 능이는 북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능선 중간에, 능선, 그러니까
정중간에 버섯을 땄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서쪽 방향에서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요것도 능이고 요것도 능이고 요것도 능입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알아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능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능이는 어떤 곳에 있냐면 이런 돌들이 있고 흙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물 빠짐이 잘 되는 곳.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이는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노루털 버섯과라고 했죠. 그 노루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능이가 좀 진한 능입니다. 요 털도 이렇게 있고.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능이에 대한 부분인데, 능이는 정말 맛있습니다. 요 돌돌이 보입시오, 돌돌이. 그리고 이쪽에 능이를 보면 좀 이거하고 색이 좀 다르죠. 뭐 요런 때에 따라서는 색이 다릅니다. 또 그리고 카메라로 찍었을 때 시간적으로 또 색이 조금 잘못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채취했을 때 그 영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색은 이 능이는 서쪽 방면의 능선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한 송이가 한 500g 이상 나갈 겁니다. 이거 한 송이로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4명이 실컷 먹고 남았습니다. 이 닭백숙에서. 자, 요 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능입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능입니다. 아까 능이하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다르죠. 아까 능이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이 개능이는 좀 매끌매끌합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능이는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이 개능이는 왜 개능이냐 하면은요, 능이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 개능이는 맛이 상당히 쉽니다.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뒤에 있는 털, 아까 앞면에 있는 요 몇거리 한 부분하고 뒷면에 있는 요 부분, 요 털들이 이게 이제 능이 버섯이고 이쪽이 개능인데, 개능이는 요 털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촘촘하게 작습니다. 이거는 털이 축축축 늘어지죠, 털이. 근데 이거는 촘촘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개능이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능이를 채취를 해서 말려두면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물론 이 능이도 향기가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향이라고 했죠. 근데 이 개능이도 굉장히 향기가 좋습니다. 말라 두었다가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에 차 대용으로 끓여 먹습니다만은 겨울 내내 끓여 드시면 감기 몸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개능이는 옛날에 그냥 있으면 발로 그냥 차버리고 그랬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능이를 채취했다가 말려서 겨울에 차로 대용하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라는 겁니다. 자, 소나무죠, 소나무. 요렇게 호떡처럼 요래 생겼죠. 근데 여기에 봐봐요. 크죠? 근데 여기에 봐요. 2933이 요래 있었어요. 그날 2933하고 요 버섯하고 같이 채취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소나무에서 나는 버섯은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다 라고 하고,
소나무과에 속하는 가문비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은 가문비 버섯 또는 송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희귀종이죠. 근데 요거는 소나무인데 요거는 소나무과에 있는 가문비 나무입니다. 그래서 송상황이에요. 송상황.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 이 버섯을 채취할 때가 7월이었는데 그때 천둥을 치고 막 하는 그때 이 소나무 잔나비 걸상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송상황을 아픈 친구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요즘은 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나무 잔나비 걸상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소나무가 아니거든요. 이 가문비 나무거든요. 그래서 가문비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이 송상황이라고 합니다. 모양 거의 비슷하죠. 다른 활렵수종에서 죽은 참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을 잔나비 걸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소나무죠. 소나무에서 요래나는 소나무 잔나비 걸상. 여기는 봐봐, 호떡처럼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 방향은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 자라는 거예요? 죽은 소나무에 자라요. 죽은 소나무에.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소나무에 여기에 이슬처럼 눈물처럼 이렇게 맺혀져 있죠. 여기 이제 막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장해서 요 정도 이렇게 자라는데 비도 안 왔는데 오후인데 이때가 오후에 제가 채취를 했습니다. 이 소나무 잔나비 걸상을. 근데 여기에 물이 맺혀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정말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소나무 잔나비 걸상을 채취를 해서 말려 두었다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귀중한 손님들에게만 주는 차입니다. 이 버섯 차를 대접할 때 소나무 잔나비 걸상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 다 떨어져서 채취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채취하러 갈 생각인데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사진은 포고버섯입니다. 포고버섯.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포고는 양식포고입니다. 양식포고로 보이죠? 이게 자연산 포고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수목원의 그 국가 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인가 거기에 보니까 사진이 3장이든가 3장이든가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포고버섯 사진이 7장 있더라고요. 7장. 근데 그 7장 중에도 양식 포고버섯 사진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참조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고버섯 자연산 호떡처럼 생겼죠. 이날 비가 오는 날 산삼캐로 갔다가 비 오는 날 이 포고버섯을 채취를 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버섯입니다.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어린 송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인데 송이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이철에 영덕군 지품면 속곡에 저희 사촌 누님이 계셔가지고 갔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왔다고 이 송이라면을 끓여 주시더라고요.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런 송이를 평생 가야 아마 못 드실 겁니다. 송이가 엄청 많이 넣어서 송이 라면을 끓여 주셔서 정말 잘 먹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송이가 좀 핀 송이입니다. 능이버섯을 채취하러 갔다가 오는 도중에 서쪽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능선에서 송이를 발견해서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작은, 여기 사진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영지도 있고 이 꿀떡버섯도 있습니다. 송이는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까치버섯, 먹버섯, 고무버섯 이름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자, 이 버섯은 제가 가을에 황절삼을 채취하러 갔다가 이 까치버섯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황절삼이 그러니까 산삼이 가을쯤 되면 잎이 다 떨어질 무렵에 잎들이 노랗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황절삼이라고 합니다. 그 황절삼을 채취하러 갔는데 이 까치버섯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이 까치버섯을 처음 봤을 때는 검은 비닐 봉지처럼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까치버섯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런 걸 보면 꽃송이버섯은 흰색이지만 까치버섯은 검은색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닭백숙을 해 먹을 때 넣어두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 버섯을 넣어서 백숙을 하면 일반 닭이 오골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버섯을 먹는 방법은 먼저 깨끗이 낙엽을 정리한 다음에 물로 간단하게 헹궈서 이 버섯을 삶으면 먹처럼 검은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버리지 말고 별도로 담아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버섯을 참기름하고 소금에 찍어 드시면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무버섯이라고 질기다고 하는데, 오래 두면 말려서 다시 데쳐서 먹을 때는 고무처럼 질깁니다. 근데 바로 채취해서 드실 때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이 버섯은 동쪽 방면에 채취를 했습니다.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이 먹버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에서 검은 비닐봉지처럼 생겼는 거 보면 그냥 스치지 마시고 꼭 채취하십시오. 이 줄기가 미역 줄기, 끼다리, 미역의 끼다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입니다. 요거는 어린 영지버섯이고, 여기에서 크면 이렇게 되는데, 영지버섯은 다음 영상을 보면 이 영지버섯을 채취한 곳은 방향이 남서 방향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쪽에 이 영지버섯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영지버섯도 서쪽 방면에 햇빛이 약간 돌아도 관계없더라고요. 근데 영지버섯은 반드시
참나무를 비고 난 다음에 한 3년 뒤, 그때 가면 그 주변에 연기버섯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기버섯은 요 갈색 흙먼지처럼 보입니다. 여기. 근데 이게 연기포자입니다. 포자. 여기는 조금 덜하죠. 여기에는 완전히 흙먼지처럼 묻어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이렇게 싹 닦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요 포자가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는 요런 식으로 변하죠. 뺀질뺀질하게. 꼭 니스 칠해놨는 것처럼. 그래서 연기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쪄서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또 제가 이 연기버섯을 엄청 좋아합니다. 연기버섯을 채취하면 절대 남 안 줍니다. 저는 너무나 연기버섯은 겨울에 요만큼씩 잘라서 한 여기 요만큼 한 세 조각 정도 감초 한 조각 정도 넣고 물을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약간 신맛이 있지만 연기버섯 맛을 아는 분은 아마 그 맛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연기버섯 굉장히 좋습니다. 몸에는. 자, 그 다음에 뽕나무버섯, 계암버섯, 가다발버섯, 이렇게. 어떤 분은 이 영상에 개금버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요 D로 시작하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뽕나무버섯을 치니까 계암버섯으로 돼 있고,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국립수목원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내가 조사를 해보고 여러 곳에 조사를 해봤는데 뽕나무버섯을 개금버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최근 영상에서 보니까 그 개금버섯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뭐 아마 오타겠죠. 근데 자, 뽕나무버섯 이름이 뽕나무버섯인데 절대 뽕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 밑에 있습니다. 참나무 밑에. 전부 다 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밑에서 자라는 버섯인데 뽕나무버섯 이름이 뽕나무버섯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버섯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버섯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섯은 많이 있는데 이 뽕나무버섯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작년에 친구들 데리고 뽕나무버섯을 정말 많이 채취를 해서 먹었는데 먹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자생지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뽕나무버섯은 여러 채취를 해서 깨끗이 한번 물로 헹군 다음에 이 뽕나무버섯을 삶아요. 삶고 난 다음에 그냥 참기름에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근데 그 물을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이 뽕나무버섯을 삶은 그 물이 능이버섯 맛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능이버섯도 그 물을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능이버섯이 그 물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뽕나무버섯 삶는 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몰라요. 물 삶아가 다 버려버려. 근데 이 뽕나무버섯은 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여기에 택바지가 있습니다. 택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태라고 합니다. 목태 둘렀나 안 둘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태가 있고 여기에 요래 봐봐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잘 보면 뭐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나? 그 코딱지가 붙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예? 근데 요거는 죽었는 버섯이고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그 목대 둘렀죠. 턱받이. 그리고 여기 노란 얼룩 코딱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봐봐요. 코딱지 붙어 있죠. 이 목대 둘렀죠. 코딱지 있죠. 그 위에 털이 약간 뽀송뽀송하게 올라왔습니다. 털이. 이게 뽕나무 버섯입니다. 뽕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참나무 밑에서 자랍니다. 참나무 죽었는 나무에 보십시오. 여기에 털이 이렇게 요 코딱지 붙어 있죠. 요 목대 있고 여기에는 뭐 엄청 오래 한 곳에 그날 친구가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시 그 친구 보더라도 이 영상 보면 그때 생각 한번 해주세요. 뽕나무 버섯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봐봐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 봐봐요. 이렇게 코딱지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 목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 목대 요 숨었습니다. 목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봐, 코딱지. 개인적으로 뽕나무 버섯 너무 좋아합니다. 돌돌이 되어 있는 여기에 뽕나무 버섯, 이 뽕나무 버섯이 있는 곳에 능이도 있고 이 뽕나무 버섯 종균이 천마 종균하고 공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천마가 있는 곳에 이 뽕나무 버섯이 있어요. 공생을 합니다. 그만큼 뽕나무 버섯 좋습니다. 꼭 버리지 마시고 발로 차지 말고 이거를 꼭 채취하십시다. 자, 요거는 뽕나무 버섯 부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저는 이 버섯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산에 저희 농장에서 찍었는 사진인데 요렇게 요거는 말라 있는 사진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 자, 아까 제 뽕나무 버섯은 여기 뭐가 있다 그랬죠? 목태가 있다 그랬죠? 그 택바지. 근데 이건 택바지가 없죠? 대신 줄기도 한번 봐봐요. 코딱지도 안 붙었죠? 여기에 보면 줄기가 이렇게 가늘어요. 가늘어. 그리고 한 곳에서 많은 줄기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게 죽고 나면 여기 주변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버섯보다 일찍 나옵니다. 7월에도 나옵니다. 이 버섯은 굉장히 일찍 나오더라고요. 이 버섯이. 요 이름은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요 잘못되었습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이름 잘못됐네. 자, 요렇게 줄기를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색을 보면은요, 봐봐요. 가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가지버섯이라고 하는데 가지버섯을 국립수목원의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 찾지 가지버섯을 치지 말고 민자주 방망이버섯으로 치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지색이라고 가지버섯이라고 합니다. 요 가지버섯은 언제 있느냐면 송이철이 끝난 후에 나옵니다. 그때가 살살하게 추울 때인데 가지버섯은 그때 제가 마지막에 살살 추울 때 황절삼을 채취하러 갔다가 이 가지버섯을 보고 한 곳에서 거의 한 가방을 채취했습니다. 그만큼 있는 곳에 한 곳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곰보버섯입니다. 요 곰보처럼 생겼죠. 곰보처럼. 근데 이 곰보처럼 생겼는데 이 곰보처럼 이렇게 요거는 뭐 곰보처럼 생겼는데 마기 곰보버섯이라고 있어요. 이것처럼 좀 이런 울퉁불퉁 마기처럼 생겼어. 그거는 독초입니다. 독초. 근데 요거는 곰보처럼. 근데 이게 프랑스 요리에서는 인류 버섯입니다.
그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송이를 좀 대표적으로 알아주듯이 유럽에서는 이 꼼보버섯을 송이하고 거의 버금가는 버섯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꼼보버섯을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잘라보니까 안에는 없어요. 안에. 사각사각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기색 망가닥 버섯입니다. 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망가닥처럼 엄청 많습니다. 가닥이. 그래서 색은 연기색 망가닥 버섯이라고 합니다. 능이버섯을 채취하러 갔다가 내려오는 곳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서쪽 방면 쪽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꼼보버섯이 언제 자생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꼼보버섯은 4, 5월에 이 꼼보버섯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물가에도 이게 꼼보버섯 여기 이 두 개는 채취는 겨울가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농장에서 채취를 했고 요거는 겨울가에서 채취를 했는데 이 꼼보버섯은 굉장히 일찍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망가닥버섯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망가닥버섯은 우리 연기색 망가닥이라 안하고 그냥 망가닥버섯이라고 하는데 희귀종입니다. 여기 요 버섯을 채취를 하면 밑에 밑둥치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식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맛이 좀 신맛이 나고 향기는 없습니다. 별로 맛은 없던데 희귀종입니다. 희귀종.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노랑 망태버섯입니다. 노랑 망태버섯 뭐처럼 생겼죠? 요 수세미처럼 생겼죠? 요렇게. 근데 이 망태버섯을 따서 두면은 똥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망태버섯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망태버섯을 보면 예뻐서 사진이나 찍고 그냥 두고 갑니다. 정말 예쁘죠? 똥 냄새 나는 버섯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망태버섯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온 뒤에 가면 이게 금방 올라옵니다. 비온 뒤 하루 이틀 뒤에 가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망태버섯 먹습니다. 이거 식용입니다. 다음 영상이요. 노루궁뎅이 버섯. 이 그 비온 뒤에 갔는데 노루궁뎅이 버섯 식감은 별로 맛은 모르겠는데 이 노루궁뎅이 버섯은 이것도 서쪽 방면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서쪽 이것도 서쪽 능선 정상 부분에서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요것도 노루궁뎅이 버섯이고 요거는 나무 밑에요. 밑에 붙어 있고 이건 나무 위에 붙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더라도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왜 노루궁뎅이 버섯이에요? 노루가 뒤에 궁뎅이가 하얗거든요. 고라니는 궁뎅이가 하얗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라니하고 노루는 구분이 엄연히 다릅니다. 노루는 젖이 2개고 고라니는 젖이 4개예요. 4개. 그래서 노루가 희귀종이에요. 지금은. 노루가 많이 없습니다. 노루는 보통 해발 어떤 산이 있으면 산에 8분 능선 위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월달 3월달쯤 되면 밑으로 내려와서
교배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노루입니다. 노루는 노루똥하고 고라니 똥은 다 달라요. 털도 이렇게 정말 보들보들하게 송아지 털처럼 그렇습니다. 고라니 털은 돼지 털처럼 좀 뻣뻣합니다. 노루는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옛날 어렸을 때 저도 노루를 먹어봤습니다. 노루 고기는 소고기처럼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느타리 버섯은. 근데 요는 그 느타리 버섯 요거요. 느타리 버섯.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은요. 나무 밑에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참나무에 달려 있더라고요. 이것도 방향이 서쪽 방향에 능선에서 능선 바로 밑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다발 방패 버섯입니다. 자, 다발 방패. 개인적으로 그렇게 먹어보고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버섯은 어디에 있느냐면 송이가 나는 곳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버섯이 있으면 송이가 있는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발 방패버섯 안 먹어요. 근데 식용합니다. 식용.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꽃 흰 모기버섯, 그 나무의 기 모기버섯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적으로 모기버섯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모기버섯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모기버섯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구분하기 위해서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에 찾아봤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식정보가 아니라 빵점 정보시스템.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털모기버섯. 요 털모기버섯입니다. 이거는 겨울에 제가 채취했습니다. 겨울에 한겨울인데 이게 겨울이 아니라 봄에 그때 채취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주름 모기버섯.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갔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반버섯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다색 벚꽃버섯. 벚꽃처럼, 그래, 어떤 데는 벚꽃버섯, 반버섯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다색 벚꽃버섯입니다. 한번 볼게요. 왜 다색? 색이 많다고. 흰색도 있고, 보이시죠? 붉은색도 있고, 이래서 다색 벚꽃버섯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근데 이 버섯은, 자, 이 버섯의 줄기를 보면 줄기가 정말 단단합니다. 줄기가.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이, 돌에 있는 귀, 여기 석이버섯입니다. 저희 사부님입니다. 정말 우리 사부님은 산삼을 캐는 데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하고 같이 가면 안경을 안 끼고도 평소에는 안경을 끼고 계시다가 안경을 벗고도 상당히 산삼을 잘 찾는 분입니다. 신기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저인데 소송 제기하기 싶습니다. 배도 나오고 우리 사부님하고 내일 또 버섯 산행을 하기로 했는데 영상 보시면 이 영상을 두고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자, 여기 석이버섯인데 석이버섯은
이 채취를 할 때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가지고 뿌려서 조금 이래 연하게 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도 안 올 때 채취를 하게 되면 이게 채취를 하면 떨어집니다. 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채취를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따면은 이 바위에 붙어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바위에 붙어 있는 뿌리 부분이 그 모래가 저 바위 에 붙어 있는 모래가 있어서 먹다가 보면 그게 막 씹히고 이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삶으면 미역처럼 파랗게 변합니다. 파랗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목이버섯이 굉장히 비싼 고급 버섯입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버섯입니다. 송이사리, 송이처럼 요래. 사리버섯 쭉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리버섯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 송이살인데 굉장히 크죠. 이 굉장히 큰 겁니다. 멀리서 사진 찍었는데, 사리버섯을 먹고 저는 항상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사리버섯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리버섯을 채취할 때는 꼭 채취해서 삶아서 한 이틀 정도 두었다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감은 쫄깃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능선이 서쪽으로 있는 능선, 이쪽으로 보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 방면의 능선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좀 전에 서기버섯, 이거는 동쪽 방면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이거는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잘 자랍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이 자주색 사리버섯입니다. 요것도. 이거는 북쪽에 있는 능선 위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북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북쪽이다. 능선이 북쪽으로 되어 있다. 그럼 능선 바로 밑에, 그러니까 한 9.5분 능선쯤에 요거를 채취했습니다. 능선 정중에서 약간 서쪽 방면 쪽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지버섯입니다. 운지버섯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지버섯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맛은 없습니다. 근데 이 운지버섯이 딱딱한데 미역 기다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운지버섯을 좋아하느냐 하면, 운지버섯하고 부처손, 즉 바위손하고 감초하고 이 세 개를 넣어서 따라 드시면 감기도, 오래된 감기가 뚝 떨어집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기가 들리면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이거 채취하러 갔습니다. 근데 요즘 뭐 워낙 버섯을 많이 먹다 보니까 최근에는 감기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를 부처손하고 운지하고 감초하고 넣어서 차로 잘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이 운지버섯은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뭐 알기는 아는데 채취를 잘 안 해요. 약성이 굉장히 좋다는 걸 몰라. 운지, 구름 운자입니다. 그래서 구름버섯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운지버섯. 요 운지버섯은 보면은 여기가고 여기가 다르죠. 뭐 하얀 것이 뭐 좀 떨어졌죠. 이건 좀 오래된 운지버섯입니다. 이걸 채취하면 이렇게 하얀 톱밥처럼 이게 막 떨어집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죠. 쭉 땅에 이래 있는 거. 운지버섯
정말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버섯입니다. 아카시 흰 구멍버섯, 아카시 제목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버섯은 아카시아에 나는 버섯입니다. 아카시아의 밑둥치에, 요 아카시아의 밑둥치에. 근데 요 버섯하고 여기가 좀 더 붉게 이렇게 빛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밑둥치에 있다 보니까 이 버섯이 좀 깨끗이 못해요. 버섯이. 그런데도 이 버섯이 이름이 장수버섯입니다. 맛은 없지만 굉장히 약성이 좋습니다. 아카시아 자체가 너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아카시아, 우리는 쉽게 아카시 버섯이라고도 하고 장수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아카시아 죽은 나무 밑에 있습니다. 방향 관계 없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버섯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수버섯입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꿀뚝버섯입니다. 이거는 송이가 끝날 무렵에 이 꿀뚝버섯이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굽드덕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여요. 이 낙엽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게 소나무에 숨어 있어가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송이철 끝나고 채취했던 곳에 가면 항상 그 주변에 이게 납니다. 송이는 송이뿐만 아니고 버섯은 채취했던 곳에서 항상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잎버섯입니다. 한잎버섯. 죽은 소나무에 산삼을 캐러 갔다가 그때 산삼도 몇 뿌리 캐고 내려오는 도중에 이 죽은 소나무에 이 한잎버섯이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한잎버섯은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구멍이 뚫혀져 있어요. 그 구멍 속에 벌레도 들어있고 한데, 이 한잎버섯을 채취를 해서 집에 두면 이렇게 채취를 해서 집에 두면 온 집안이 솔향기로 가득합니다. 요 구멍이 요래 나가 있는 게 보이죠? 요 구멍, 여기도 구멍. 요 구멍 속에 꼭꼭 누르면 벌레가 드는 경우도 나오고 그럽니다. 요 벌레들이 요 숨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말려서 지난번에 요만큼 친구 주고 요만큼 친구 주고 제가 요만큼 딸에 먹었습니다. 근데 한잎버섯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솔향기도 나고, 요거 하나 한두 개 한 세 개 넣고 감초 하나만 딱 넣으면 약차죠. 너무나 맛있습니다. 한잎버섯입니다. 소나무에 납니다. 소나무 죽은 소나무에. 자, 그 다음에 큰갓버섯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중독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흰독 큰갓버섯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시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자, 먼저 요거를 우리는 까마귀점이라고 해요. 까마귀점.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린 턱받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목태라고 했죠. 이걸 주름이라고 하는데, 큰갓버섯의 특징은 여기에 점들이 규칙적으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흰독 큰갓버섯은 여기 요런 것들이 작습니다. 작고 여기가 중간이 황갈색입니다. 황색입니다. 황색. 근데 요거는 회색 종류죠. 회색 종류. 조금 회갈색이죠. 회갈색. 그래서 요 형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형태가 아니면 채취를 하지 마십시오. 또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큰갓버섯이 이게 굉장히
대가 길어요. 길고 큽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그 숲에나 막 자랍니다. 자라는데, 제주도에서는 뭐 목장에서도 막 자라고, 말동 있는 데서도 막 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큰갑버섯은 갓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갓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집에 가지고 오면 뭐만 남아있냐면 이 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채취할 때 아예 저는 이 갓은 버리고 요 줄기만 가지고 옵니다. 줄기는 쫄깃쫄깃합니다. 쫄깃쫄깃한데 확실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흰독 큰갓버섯하고 큰갓버섯하고 요렇게 모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요 흰독 큰갓버섯 사진을 여기에 두지 않았는데 요렇게 점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근데 흰독 큰갓버섯은 띄엄띄엄 있어요 이 점들이. 그러니까 구분이 확실히 되어집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큰갑버섯입니다. 목태도 있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 말 그대로 팽이버섯. 이게 원조죠.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사먹는 그 팽이버섯의 원조죠. 이게 원조. 맛은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닭다리버섯이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은 흰가시 광대버섯입니다. 광대버섯이에요. 골프공처럼 생겼죠. 산에 가면 그냥 공 한번 치고 옵니다. 이게 많아요, 이게. 근데 굉장히 크기도, 많이 큰 것도 있습니다. 요 밑에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먹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 광대 큰 것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자, 이 광대는 미칠 광입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은 하긴 하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자, 이것도 접시 끌끌이 거물버섯입니다. 거물버섯. 이게 넘기면 이게 갓 밑에 보면은 좀 거물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큰 버섯입니다. 찐빵처럼 굉장히 큽니다. 찐빵 한 몇 개, 찐빵 한 3개, 4개 정도 큰 크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버섯은 뭐 먹는 것이 스펀지 먹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별로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이거 말고 먹을 거 천지인데 굳이 이거 채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먹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 검은 비늘버섯입니다. 요 비늘처럼 생겼죠. 모양이 참 예쁘죠. 요 나무 바로 밑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연기버섯이 있더라고요. 연기버섯. 그래서 제가 그 연기버섯도 같이 채취를 하고 그랬는데 이 버섯도 좀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예쁘죠? 굉장히 예쁘죠? 검은 비늘 버섯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뽕나무 버섯처럼 생겼는데 뽕나무 버섯하고는 달라요. 뽕나무 버섯은 목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목대가 없어요. 근데 이 코딱지처럼 생기는 거 이거는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이 그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버섯입니다. 그렇게 많이 채취를 했는데도 솔버섯 사진이 없더라고요. 딸랑 2장이 있더라고. 근데 요 솔버섯이 맛이 있어서 제가 이 못한 사진을 갖다 이었는데 여기 뻐끔뻐끔하게 구멍이 있죠. 근데 이 구멍이 있고 여기에 위에 보면
좀 끈적끈적해요, 이 버섯이. 근데 이 버섯, 솔버섯은 삶아서 드실 때 참기름에 소금에 같이 찍어 드시면 꼭 소천엽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맛이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들 소천엽을 좋아하시는 분은 솔버섯을 드시면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말굿버섯입니다. 이 복숭아 나무에 이 말굿버섯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버섯이죠. 항암 효과가 좋은 버섯인데, 이거는 1년 내내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은 버섯이죠. 말굿버섯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버섯은 잔나비 글상 또는 잔나비 불로초 또는 덕다리 버섯이라고 하는데, 이 잔나비 불로초는 중국에서는 신지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름을 영지의 매개성이라고 했습니다. 매개생. 그래서 이름을 신이 내린 버섯이다 이래서 신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나무에 잘라둔 밑둥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자랐는데, 제가 이게 저희 농장에 있던 버섯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픈 친구를 위해 가지고 좀 더 자라도록 놔두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걸 채취를 해가 가버렸어요. 작년에. 얼마나 제가 앙통하든지 아픈 친구를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자라도록 두었는데, 누군가가 요 채취를 요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두 송이를 채취를 하고 갔는데, 아마 전문가인 것 같아요. 밑에 밑둥치를 살짝 잘 잘랐더라고요. 그랬는데 원래 그 자리에 여기 새로운 그 잔나비 불로초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며칠 전에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잔나비 불로초, 말 그대로 불로초입니다. 굉장히 좋은 버섯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요거하고 앞에 있는 그거하고 두 개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원래 그 자리에 또 여기 지금 자라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모양이 비슷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자라고, 요거는 작년 거, 요거는 올해 겁니다. 이 버섯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버섯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버섯에 대한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부탁드리고, 혹시 버섯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사진을 같이 첨부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위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밑에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사실 재미 위주보다는 버섯 초심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두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총 35종류의 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